수천 명에 달하는 판매원들이 오늘도 지치고 실망하고 박봉에 시달리며 힘들게 돌아다니고 있다. 왜일까? 그들이 늘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판매원들은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구매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냥 나가서 그 물건을 살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그러니 어떤 판매원이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굳이 그 물건을 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살 테니까. 그리고 고객들은 강매당했다는 느낌보다는 스스로 샀다는 느낌을 좋아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생 고객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 들지 않은 채 물건을 판다. 예를 들어 나는 포레스트 힐스에 살고 있다. 뉴욕 중심의 개인주택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동네이다. 하루는 역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우연히 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다. 그는 몇 해 전 롱아일랜드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그는 포레스트 힐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외장재가 철망을 넣어 보강한 건지 아니면 속 빈 타일로 만든 건지 서둘러 물었다. 그는 자신은 모른다고 하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전해주었다. 포레스트 힐스 조경조합에 전화를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다음날 아침 그가 편지를 보냈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었을까? 전화를 걸었다면 60초도 안 되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편지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전화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만 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내 보험을 맡게 해달라는 요구했다. 그는 나를 돕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에게 배시 영의 나누는 기쁨과 나눌 재산을 줄 걸 그랬다. 그 책들을 읽고 책 안의 내용들을 실천한다면 그는 내 보험을 처리하는 데서 얻는 것보다 1000배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몇 년 전에 유명한 필라델피아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의사는 내 편도선을 살펴보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다. 그는 내 편도선의 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나의 재정 상태에만 관심이 있었다. 얼마나 나를 도울 수 있는지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내게서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는가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내가 그의 인격 결핍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서 병원을 나와 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본위의 사람들만이다.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회귀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 경쟁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원 디영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책을 읽어 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려는 경향,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이 한 가지만 얻을 수 있어도 당신은 앞으로의 경력에서 중요한 주춧돌 중 하나를 얻는 셈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학을 다니며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읽고 미적분의 신비를 이해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깨닫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번은 뉴저지주 뉴요크의 캐리어사에 입사한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효과적인 대화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캐리어사는 사무실 건물과 극장을 위한 에어컨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신입사원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같이 농구를 하고 싶어 했다. 강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농구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하지만 지난 몇 번 체육관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게임을 하지 못했어요. 요전 날은 두세 명이 모여서 공 돌리기나 하다가 공에 맞아 눈가에 멍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밤에는 체육관에 와 주었으면 해요. 저는 농구를 하고 싶어요.
그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라도 이야기했는가? 다른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체육관에는 당신도 가기 싫다. 그렇지 않은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당신은 관심 없다. 당신 얼굴에 멍이 드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 신입사원은 체육관을 이용해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었다. 좀 더 활력이 넘친다. 식욕이 좋아진다. 머리도 맑아진다. 재미있다. 게임을 즐긴다. 농구를 한다. 등등. 오버스트릿 교수의 현명한 충고를 다시 한번 말한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서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내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 중 하나는 자신의 어린 아들 때문에 걱정이었다. 아이의 체중은 표준에 비해 많이 모자랐다. 그런데도 아이는 제대로 먹으려 들지 않았다. 부모들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다시 말해 야단치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엄만 네가 이것저것 먹었으면 해. 아빤 네가 잘 먹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 아이가 부모의 간청에 관심을 보이는 척이라도 했을까? 여러분들이 이슬람 금식일에 관심이 없듯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상식을 눈곱만큼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3살배기 아이가 30살 먹은 아버지의 관점에 순순히 따르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바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래서 스스로 자문해 보았다. 아들 녀석은 무엇을 원할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을 결합할 수 있을까? 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브루클린에 있는 집 앞 보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몇 집 아래에는 할리우드에서 악당이라고 칭찬할 만한 꼬마가 살고 있었다. 아이보다 몸집이 컸던 그 꼬마는 아이를 세발 자전거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곤 했다. 당연히 아이는 울며 엄마에게 달려갔고 엄마는 밖으로 나와 악당을 세발 자전거에서 내리라고 한 뒤 자신의 아이를 다시 앉히곤 했다. 이런 일은 매일같이 일어났다. 아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정도 문제에는 셜록 홈즈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대답할 수 있다. 아이의 자존심,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감정인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복수를 부추겼다. 그 악당의 코에다 한 방 제대로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만일 엄마가 먹었으면 하는 것들을 먹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큰 아이 눈앞이 번쩍하도록 때려줄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말하자 아이의 음식 문제는 깨끗이 사라졌다. 아이는 덩치를 키워 자신을 그토록 자주 깔아뭉갰던 골목대장을 때려주기 위해서라면 시금치든 고등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먹어치울 기세였다.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 아버지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아이는 침대에 실례를 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할머니와 같이 잤다. 아침이 되면 할머니는 일어나 시트를 만져보고는 말했다. 여기 좀 봐라 자니. 어젯밤도 또 쌌구나. 아이는 말하곤 했다.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야단치고 엉덩이를 때리고 망신을 주고 엄마는 아이가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고 반복해 말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이는 계속 침대를 적셨다. 그래서 부모는 자문을 해보았다. 어떻게 어린 아들이 침대에 오줌 싸고 있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 아이가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아이는 할머니와 같은 나이트 가운을 입는 게 아니라 아빠처럼 파자마를 입고 싶었다. 아이가 밤에 저지르는 짓에 지쳐있던 할머니는 아이가 버릇을 고치기만 한다면 기꺼이 파자마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침대를 갖고 싶어 했다. 할머니도 반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브루클린의 로저 백화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 판매원에게 윙크를 하며 말했다. 여기 이 꼬마 신사분께서 쇼핑을 하고 싶으시대요. 판매원은 꼬마 손님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며 꼬마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아이는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고 자세를 고추 세우며 말했다.